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오늘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표까지 마지막 남은 절차가 하나 있죠.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좋은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의 지도부 모습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강력한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행동, 내용을 계속 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있고 또 대체입법도 곧바로 법을 만들겠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장관을 통해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번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신중론을 폈거든요. 네. 당에다 이렇게 얘기했죠. 좀 더 숙고해서 네.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게 법을 좀 다듬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 물론 제2요구권을 권한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여당의 통제력도 지금 상실되고 국정 동력도 상실되고 마지막으로 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언론을 부각시켜서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공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남은 카드가 없을까요?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이걸 언급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이야기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라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위헌성을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현실성이 있나요? 현실성이 당연히 있죠. 그래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헌법사업 국민심판청구단을 구성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론을 보면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소원을 걸지 않는다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국민의 힘마저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의 힘이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헌법 소원을 여는 방법이 밖에 없다 보이고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거에 검수완박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권한쟁의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 6명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선례를 보면 아마 권한쟁의 청구는 좀 힘들지 않을까. 헌법 네. 소원이 좀 유일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안은 뭐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카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헌법 소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요.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통과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시 이의 제기라는 경우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성은? 그런데 검사 여러 명이 예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각하됐습니다. 아예 네. 실체 판단으로까지 못 나아간 게 네. 이게 공권력의 행사 내지는 불행사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근데 아직 뭐 발생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게 어떤 법률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그 지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요건을 넘어야 되는 허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실체 판단으로 넘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이제 위헌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이 수사 조정과 관련한 결단은 입법권자의 온전한 몫이라고 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피해나 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글쎄요 성립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론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피해자들, 일반 국민의 피해 사례가 만약에 속속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헌법소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가 본인이 이 법률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일단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